정치는 상식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해요. 윤석열 대통령께 4가지를 고치십시오. 첫째가 인사. 이거 잘못되어 갑니다. 검찰공화국, 특히 남북분단, 동서갈등이 심화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인데 실력 위주로 한다 해가지고 특정 지역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실력이 없는가? 두 번째로 제가 말씀하신 게 지금 얘기한 도어스태핑. 신선하고 소통의 모습이 좋지만은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비록 선거 때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양해를 구해서 부속실을 만드는 게 좋다. 네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사정은 하시라. 그렇지만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라. 경제, 물가를 잡는 대통령으로 가야 성공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사정을 강하게 해가지고 국민의 박수를 받고 지지도가 90% 이상이 넘어갔지만은 경제를 망쳐서 IMF 외환위기가 왔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눈물로 호소를 했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가지고 장롱 속에 숨겨놓은 애들 돌반지까지 내가지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실패한 김영삼 대통령이 길을 가지 말고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라.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최소한 곧 있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거 때야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고 탓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 돼서 삼남한상을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한테 탓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민들 지지를 잃게 하는 하나의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미국 물가가 올랐으니까 우리 물가도 오른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다시 창궐 하니까 우리도 창궐한다? 이건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처방과 비전을 내세워야지 과거 탓하지 마라 이거죠. 역대 정권이 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청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국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고치겠다 라고 했으면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으면 그걸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없이 전부 문재인 정부를 탓하면은 그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토사구팽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준석 대표로서는 억울하죠. 30대 촉망받는 청년이 보수 야당에 가서 2030 세대의 지지와 혁신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지방선거에 압승을 거뒀는데 그 전에 얘기됐던 성상남 문제가 이제 와서 징계를 받은 것은 억울하겠죠. 자기가 승복 못하면 재심을 청구하든지 법적으로 가야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의 결정을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개척해서. 2020년 9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살된 공무원은 해수부 소속의 고 이대준 씨입니다. 사건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1일 오후 12시 51분 서해 공무원의 실종 신고가 최초 접수되었고 오후 1시 50분에 해경과 해군이 실종 해역 수색을 시작했지만 22일 오후 9시 40분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월북을 시도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날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국정원까지 가세하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으로 고발했는지 그것도 몰라요. 최소한 전직 국정원장이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고 전화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그 예고도 안 하고 고발됐다고 하니까 기자들한테 그 내용을 들어서 그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뿐이에요. 김규현 원장이 이제 취임한 지 한 달여 되는데 아직까지 동서남북을 모르는 것 같아요. 검찰 간부들이 국정원에 많이 들어갔어요. 이 검찰 간부들이 검찰의 시각으로 국정원 정보기관에 잣대를 대고 있지 않는가. 저를 고발해서 국방부에서 발표했잖아요. 밈스, SI 정보 체계. 국방부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장이 삭제하는? 이 군사기밀이 다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 첩보 보고서도 국정원은 모든 직원들이 쓰는 PC는 메인 서버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돼요. 삭제를 지시했어도 나와 있고 삭제됐어도 나와 있고 나는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뭐 청와대 지시받고 했다. 또 이제는 내가 비서실장한테 지시해서 그 비서실장이 담당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박지원, 서훈 두 전 원장을 본인들에게는 아무 소식도 없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를 용공, 친북 정부로 규정해서 보수 정권이 본격적으로 차별화, 사정을 시작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국정원이 하는지 검찰이 하는지 모르지만 언론 플레이 계속 하잖아요. 마치 국민이 믿을 수 있게끔. 오늘은 이 언론사에다 주고 오늘은 저 언론사에다 주고 그러면 언론사는 단독이다 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사는 저한테 전부 물어서 또 보도를 하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면은 고발이 됐으면 저에게 무슨 내용으로 고발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안 알려주고 있어요. 뭔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밈스라는 그 정보 체계를 알았어요. 국정원에도 와 있대요. 그러면은 국방부 발표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뭐 전 군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SI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하는 거지 삭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뭐라고 국방부가 뭐라고 했어. 그건 밈스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국정원장이 삭제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사 비밀 체계가 다 이렇게 탄로되게 하느냐. 오히려 국정원을 조사하겠다 하니까는 이제 첩보 보고서를 내가 삭제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첩보 보고서를 삭제한 적도 없고 첩보 보고서가 생산되면은 메인 서버에 남아요. 내가 삭제 지시를 해도 남아요. 삭제를 해도 남아요. 내가 왜 그 짓 합니까? 그걸 제가 설명하면은 국정원법 위반이 돼요. 예. 밝힐 수가 없죠. 아예. 하나 분명한 것은 7시간 SI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호남, 민주당, 김대중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할 것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언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 저의 혼이 있는 민주당이 잘해서 총선 승리를 하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